네,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네, 저희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 보이는 모니터 창이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주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고 좀 그러게요. 강화 지역의 특색이 있는 교육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좀 많은 고민도 해보고 부담을 가진 것도 사실인데, 오늘 보니까 좀 강화 지역에 있는 다 얼굴을 아는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기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소소하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연계 교육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하빌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학교 4회 졸업식 사진이에요. 저희 학교는 1901년에 개교를 했고 올해로 120주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특별한 좀 일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과 그 이범석 장군님의 발자취가 담긴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장실에 가보면 이런 휘호가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죠. 왜 안 될까요? 네, 위에 사진 보이시죠? 네.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김구 선생님의 휘호예요. 직접 쓰신 거고요. 복사본 아닙니다. 네, 하빌학교에 방문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가셨다고 해요. 학교 설립자이신 최상현 선생님과 인연이 있어서 학교에 방문하시고 아이들을 좀 짧은 기간이지만 지도를 좀 해주시고 가셨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범석 장군님은 김좌진 장군님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같이 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께서도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위국 육제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기른다, 뭐 이런 의미의 이렇게 서해를 남겨주시고 가셔서 저희 학교는 역사와 민족 운동가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마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마을 교육의 여건은 뭐 강화 지역이야 잘 알고 계시겠죠? 강화읍 자체만 보더라도 근대화와 현대 산업화 시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뭐 여기 지도에 밑에 보시면 여기 하빌초등학교가 있고요. 주변에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뜨고 있는 조양방직도 있고요. 강화 성공의 성당,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께서 머무르셨던 여기 대명헌, 그다음에 조봉환 선생님이라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셨고 독립운동가셨던 조봉환 선생님의 그다음에 강화 성당, 성공의 성당 등 다양한 강화읍 주변에 역사와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화읍을 벗어나면 더 많이 있죠. 선사시대 유적부터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체험거리가 총망라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은, 그리고 마을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활동거리가 많은 소위 말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환경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한 지역의 터전을 잡은 마을 교육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 전문가나 평화 역사 관련된 실향민이나 역사 해설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생태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 민간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어세 네트워크라든지 산세알, 물세알, 또 강화 환경 연대 등 강화 지역에 갯벌이 있고 저어새가 산란하고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생태 환경에 관련된 그런 민간 단체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뭐 아시다시피 강화 나들길이라든지 강화 스토리워크,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체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농산물 체험, 먹거리 체험, 그런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래서 마을교육을 위한 그 자원은 남아 돌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1년 동안, 1년 아니고 한 학기 동안 활동했던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마을과 연계된 교육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에서는 숲체험 강사를 통해서 학교 숲에서 놀기, 텃밭 가꾸기 활동 등 학교 주변에서 그런 활동들을 운영을 했고요. 네,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숲 해설가를 초청을 해서 학교 텃밭과 학교 주변을 이용한 마을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2학년에서는 저희 학교는 1년에 2번 정도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큰 사람 여름학교라고 하는 계절학교 주간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생태 환경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학교 주변 마을에 있는 하천이 있어요. 동락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연 관찰 체험학습 및 해양 생태 이론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지역 전문가를 활용해서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3학년도 저학년과 비슷하게 운영하였는데요.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교 숲체험과 생태환경 교실, 고인돌 문화보존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고인돌 선사학교 등을 통해서 마을의 역사, 생태 보존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활동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4학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4학년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연계 교육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네,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에 지역의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주제를 기본으로 해서 국어와 미술, 도덕 등 교과를 연계한 내 사랑 국화 생태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온라인 수업 중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국화 저수지 탐방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 저수지의 환경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탐방 활동을 통해서 그 개선점을 학급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모아진 의견들을 군청에 제안하는 글쓰기로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의 염색 전문가를 초청했고요. 네, 친환경 염색 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활동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네, 아이들이 평소에 쓰고 다니는 투명 우산에다가 캠페인 관련 그림이나 문구를 작성해서 만들었고 캠페인 우산을 쓰고 강화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국화 저수지와 생태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무리 활동으로 아이들의 제안이 담긴 글을 모아서 군청 게시판에 올렸고요. 네, 네, 군청에 있는 담당과에서 국화 저수지 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 및 무단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실제적으로 군청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초청해서 그 답변을 아이들에게 직접 듣고 싶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활동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글로 답변만 받는 걸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학기 활동은 그렇게 됐고요. 2학기 활동 중에서 4학년 활동에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2학기에는 전면 등교가 이제 최근에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학년에서도 마을과 연계한 교육 활동 체험들을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주변으로. 네, 4학년에서도 겨울에 있는 큰 사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눔이라는 테마를 하나를 계획해서 큰 사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텃밭에다가 무하고 순물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학부모님과 함께 순무김치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무김치를 만들 때 학부모님을 초청한 이유는 그 무를 자르거나 양념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이들 손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동참하여 하는 의미도 가지고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순무김치를 다 만든 다음에는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들에게 순무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 다양한 학년에서 다양한 마을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년에 이것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아마 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고요. 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가 계속 화두이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실천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도 친구들 간에 또는 주변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두기를 또 생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교육에서 살핌 그리고 온정이 있는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마지막 사진은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제대로 된 단풍놀이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찍어봤고요. 지나가는 가을이지만 정취를 느끼면서 바쁜 중에서도 여유로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았습니다.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영희 부장님께서 너무 따뜻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화도를 지난 토요일 날 놀러 갔다 왔는데 순무김치를 사왔거든요.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순무김치를 사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강화도에 이런 재밌고 의미 있는 마을 연계 교육을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참 참가자가 적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강화표는 특별히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꼭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불온초등학교의 유연준 선생님께서 강화 불온마을 연대기 비긴스라는 제목으로 불온초등학교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들었는데 잘 보이시겠죠? 네. 잠시만. 예. 저는 이렇게 오늘 참가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PPT는 사실은 강화도에 있는 계신 분들보다는 시내에 있는 분들 위주로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2년 차긴 하지만 작년에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기는 했지만 담당자가 아니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목을 비긴즈라고 이제 정했고요. 올해 제가 이제 보면서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 마을 연계 학교를 하다 보면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민간학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느꼈던 거 생각했을 때 학부모부터, 그러니까 학부모를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부모부터 먼저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학습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이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그 김태정 전문가님이시죠. 그분하고 이제 저희 이제 수담수담이라고 그 이름을 정했는데 저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이 마을 주민 한 10분 정도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사진을 담았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활동들 했고요. 밑에서는 시내하고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내에서 했던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마을 연계 학교라는 게 마을 교육과정이 마을에 간단히 얘기하면 마을에 관한 내용을 마을 위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마을 위에서 한류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나 그 마을 주민이 마을 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포인트를 항상 마을 학교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올해는 특히 이게 마을을 위한 이 역할 세우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도 특징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강화도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하고 인접하면서 그 생태 환경이 그다음 평화 공전, 역사 문화로 특화된 전통적으로나 학교 교육기관이나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부분 학교가 소규모 학교고 지금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가 카운트 해본 걸로 한 15개에서 20개 학교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등교를 해서 똑같이 퇴근하더라고요. 방과후 학교 때문에 대부분 9시까지 오고 방과후 학교 끝나면 한 4시 정도에 집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주민하고 원주민의 인구 비율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반반 혹은 이주민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 원주민 내에서는 또한 원래 살았던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살다가 다시 회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을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다 보는데 그분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한 발짝 앞서가는 생각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케어 같은 경우도 좀 더 앞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도움받는 친구들도 은근히 비율적으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강화도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전체 학교가 다 아시겠지만 21개 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동초가 분교 합쳐서 총 20개로 되고 있고 학교를 보면 저희와 부른 초등학교가 강화도 8대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8번째로 큰 학교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원격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하지 않은 학교들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례들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상당히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많이 있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복식 학급도 지금 한 4학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매우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걸 고려해서 사례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마을 연계 마을 연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 결합 학교로 부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부 지방은 로컬 에이즈라는 말로 이렇게 네이밍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처음 시작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을 자원을 목록을 정리하고 단순한 체험 활동 위주로 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심화된 학교들 보면 마을 해설사를 만든다든지 뭐 사람책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하고 공간 혁신 자치 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잘된 케이스들 같은 걸 보면 뭐 전환 마을이라든지 마을 자치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공동체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근데 요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대부분 학교들이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1대1 결합, 자원을 활용 이 정도 수준에 멈춰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단계를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 학교 내에서는 마을 교육 과정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렵다 느꼈던 민간화 거버넌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했는데 그 해답은 아무래도 그 학부모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그 간 역시 학교하고 이제 민이 같이 뭔가 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교육과정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을 학교의 목표가 민주시민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치와 자율, 학생 자치 쪽을 보시면 이제 불운 오누이라고 해서 저희 전교생을 8명으로 나눠서 같이 하는 모든 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불운 매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뭐 경제 공동체의 의미를 갔으면 좋겠다. 불운 화폐도 만들고 학생한테 역할을 주기 위해서 학생 주도 활동으로 매월 생일 파티를 이렇게 정규 저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거로 해서 방과후 학교에 있는 토이토럼보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면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체험 활동은 다른 학교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뭐 나들길 걷기, 뭐 포도밭 체험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활동 끝에서 좀 체험 활동이 단지 체험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어떤 그런 마을 자원을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심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소개시켰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교과서 만들기를 계획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마을 알림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출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운 오누이 활동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했어요. 매점은 아예 취소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학교가 동일하게 원격과 등교학습을 번갈아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일부 부분을 랜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요. 많은 것들이 안 됐고 이 포도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앞에 바로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포도를 심는 것과 이제 커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었어요. 가까이 학교 근방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마을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이거 같은 경우 행정적 구체적으로 문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 있는 방법이 각 지역에 면사무소에 있는 농촌마을 센터가 있어요. 그쪽하고 연결을 하면 민간한 거버넌스 자연스럽게 가면서 저희가 이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한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쓰담쓰담으로 이거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학교 내에서 활동들이 많이 축소된 반면 학부모들 모임이라든지 마을 주민 모임은 씨앗을 뿌렸다는 의미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을 좀 기존에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원래 하는 행사들에서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사실은 돈 같은 예산 같은 경우도 그 마을로 한류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체험 학습과 마을을 연결시키고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 내 학부모 조직을 좀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라든지 아버지의 학부모 자율 동아리, 기타 동아리 한 4, 5개를 두어서 그 활동들을 해 나갔고요.
이런 활동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시내에서 했던 활동들도 같이 이렇게 넣어 놨어요. 시내에서는 이제 주로 학생 동아리에서 밴드부 활동을 아이들한테 방과 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과 후로 좀 특성화시키면 어떻겠냐 해서 그런 걸 좀 모색하고 있는데, 이 방과 후 예산 자체가 군청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제약점이 있는데, 일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융합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내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포츠 클럽을 활동을 했던 건데, 시내에서 이 활동들도 그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학부모 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람책 도서관 같은 활동도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 지역 근처에 있는 마을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서 아이들이 유튜브라든지 뭐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텃밭 수업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학교 지금도 텃밭 수업 다들 하는데, 시내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텃밭을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로당 간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체 축제를 이렇게 준비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교육과정 활동이 이제 올해는 많이 부족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과정에서는 저중고를 나눠서 마을 읽기, 알기, 알리기 3단계로 해서 각 학년 이것도 재구성을 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랜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하지는 못했었어요. 사실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올해는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못했지만은 저희가 왜 이것들이 안 됐나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뭐 웅크러들고 있다고 해야 되나,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체험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 또 심화되고,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너 강화도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강화도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걸 더 깊게 알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준비하면서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시내에서 만든 책인데, 실제로 출판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기 찐놀다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12,500원인가 그러는데,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이라도. 이게 왜 중요하면 아이들한테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너희들이 단지 학교에서 하는 뭐 문고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점에 가서 살 수가 있고, 너희들이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계속 남아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출판을 했었고요. 교과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인세가 아이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시면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런 또 교과서나 이걸 하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 마을과 세상을 잇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이제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 교육과 학교 내보다는 학부모, 거버넌스 구축의 초창기 단계에서 학부모들이 이제 시작한 활동들이 많은데, 첫 번째 이 그림이 쓰담쓰담 회원들이에요.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 이분들이 예산도 각자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희 학교 옆에 조그만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을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방역 수치에 맞게 인원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몇 명 나가서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높게 평가한 이유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학부모 역량, 마을 주민 역량이 높아지고 마을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행사를 자연스럽게 학교로 이렇게 그대로 떠온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소나무 숲을 이용한 숲밭줄 놀이, 그다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동회, 이게 기존의 학교 행사를 변주하는 형태로 나갔던 거고요. 이건 마을 단체를 활용한 거리를 두면서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보였던 사진이 쓰담쓰담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분들이 산마을 고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마을 역사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모니카 연주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 발표도 해서 이렇게 안내장도 만들고 마을 분 초대하면서 같이 행사를 했다는 거가 좀 더 이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이러면서 어떤 할 거리가 생겨서 각 그 민간 학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학부모 간식 이렇게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간식을 물론 학교 예산을 하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줘 놓고 자기 원하는 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후불제 민주주의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니까 얻어지는. 그래서 근데 그 돈을 걷어서 또 아이들 이름으로 그 주민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이러면서 그 민하고 간하고 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민센터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토가 생기면서 같이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역량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랜선으로 해서 학부모 원래 많은 학교들이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랜선으로 바꿔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링크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총 한 25개 정도 되는 그 독서 책 읽어주는 걸 만들어 놔서 저희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침 활동 시간, 유휴 활동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부모님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와 아이들이 나오는 활동이긴 한데 좀 더 나아가서 아버님들도 좀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뭐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런 대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하시는 증강현실 놀이 한마당 그다음에 이거 학부모에서 준비하셨는데 오누이 놀이 활동, 보드게임 놀이 활동을 그 세 코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담당 선생님 업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각 그런 사람들의 그 힘을 모아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소나무 숲에서는 아버지 애들이 직접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밖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하고 요 뒤에 보면 참여하신 학부모들 아버님들의 이름, 마을 주민들의 이름을 넣어서 좀 그걸 길이 보존하고 있고요.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쓰담쓰담 콘서트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이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일종의 학예 같은 형식으로 같이 진행됐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번 제가 남부나 동부도 한번 참여를 해봤었는데 아이스팩 수거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저희 학부모회 그러니까 수당수당 공동체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학교 양사, 송해, 하빌도 이런 활동들이 학부모들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었고 같이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잘된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하는 게 진강사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양사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희도 불운해서 이제 학부모들 중심으로 마을 주민 중심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뭔가 공동체 형식을 하나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움직임이 보여서 어차피 공교육에서 저희는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 학부모들이 그런 모멘토로 계속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구호나 어떤 트렌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보시면 다 좋습니다. 마을교육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담당자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제가 늘 이제 버벅거리고 느끼하고 그러는데 요 말이 요새 인상 깊더라고요. 어제 내가 내일 하자고 이렇게 생각했던 요 말이 지금 그냥 하면 마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학생은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에 마을의 고민과 삶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만 도우면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나눠주신 사례들이 시내와 강화도의 사례를 비교해가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마을 연계 교육이나 마을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사례들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꼭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길길이 뛰놀다라는 책은 꼭 저도 구입해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해초등학교 유동수 선생님께서 작은 학교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송해초등학교 사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해초등학교 교사 유동수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다행이네요. 저희는 그 작은 학교에서 미래를 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한 2년 전에 만들었고요. 실제로 강화에서 계절학교라는 것을 운영한 지는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올해까지 한 4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운영을 하면서 다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얼떨결에 강화 와서 얼떨결에 계절학교 시작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강화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계절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접하게 되면서, 아, 이게 마을교육 공동체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느끼고, 아,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좀 욕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올해 처음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말 바삐 움직였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도 좀 느끼고 성취감도 좀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되게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는 했는데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을 연계학교가 되면서 이제 1년 동안 나름 계획을 잘 세워서 시작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한 4월 중순까지 안 왔는데, 다행히 저희 학교는 47명밖에 안 되는 60명 미만의 학교라서 4월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요, 전원 다 등교를 했어요. 전원 다 등교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물론 원격 수업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전부 다 등교를 하면서부터는 별로 크게 제약을 받지를 않았어요. 아, 코로나라는 게 머릿속에 항상 있긴 했지만 그냥 우리 할 거 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만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식의, 제가 막 밀고 추진 있게 막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아마 전부 다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부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강화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혁신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 단위의 거버넌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거버넌스 유형 중에. 그래서 학교, 주민, 학부모 이렇게만이라도 거버넌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강화군도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학교하고 학부모,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열정이 되게 많으세요. 몇 년 동안 계절학교를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상당히 학교 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학교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시고자 싶으신 분도 되게 많으셔서 그분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포용하고 같이 이끌어 나갔었는데, 작년에 조금 이제 어머님들끼리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이신 분들과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대립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셨었다가 올해 다시 제가 좀 이렇게 좀 요구를 좀 해서, 양사초에 그 양사초 어머님들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해서 양사초 어머님들하고 같이 올해 좀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끼리 서로
뭐 엄마 인문학이라든가 아이들 영화 만들기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소소한 것들까지 이제 양서초 어머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 단계이고, 또 양서초 어머님들이 그 협동조합까지 오면서 나타냈던 그런 뭐랄까요,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점들을 저희 학교 어머님들은 어느 정도는 이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환경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학교하고 저희하고는 뭐 이 교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머님들끼리 오셔갖고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연계 모델학교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교육력 역량 강화까지 제가 생각을 해서 학교에 많이 오시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마을 교육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한테 학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좀 요구하면서 어머님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마을학교 계절별로 계절 학교를 운영 중인데 올해 봄은 아이들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름에는 바로 계획을 하고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사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학교는 6월 16일부터 했어요. 뭐 여기 써있듯이 애들이 47명, 되게 적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텃밭이 되게 넓어요. 물론 저기 강화 길상에 있는 길상초 밭보다는 넓진 않지만 그래도 한 평수로는 한 150평 정도? 그 이상인 것 같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되게 큰 밭이 하나 있어서요. 계절별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린이 농부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이들이 봄에 감자부터 시작해 갔고요. 겨울에 김장, 배추 농사까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앞으로 한 달 이후쯤이면 학교에서 김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추까지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요. 주 재료 위주로 무하고 배추 정도 좀 기르고 있고요. 뭐 고구마, 감자는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강화의 특산물인 고구마나 순무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매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면이 이제 계절학교 때 애들이 김장 담그는 모습이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학교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제 써놨어요. 저희도 계절학교를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놀아라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냥 학교에 와서 놀자라는 마인드로 계절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해서 강화의 여러 프로그램, 마을 활동가들을 초대를 해서 신나게 노는 위주로 그 계절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2년 정도 이렇게 신나게 놀았더니 어머님들이 살짝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언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놀면 어떨까 싶어서 계절학교 한 3년 차 접어들었을 때 프로젝트를 꺼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놀지 말고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절학교를 운영을 하자 했는데 일단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죠. 선생님들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 하시는 분들 초빙을 해서 연수를 듣고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저희도 한 1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프로젝트인지 맞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절 학교별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정해서 아이들과 체험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체험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의 역사, 생태, 환경, 평화, 통일을 주제로 각 계절에 하나씩 한번 정해보고 그 주제에 맞는 교내 체험, 교회 체험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작년부터 쭉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봄에 이제 계절학교 운영을 못해서 봄에 해야 되는 것과 여름에 해야 되는 걸 막 이렇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여름학교 운영을 할 때. 그리고 올해는 그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마을 활동가들하고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적당히 이제 계절별로 안배를 했었는데 이제 봄에 못하고 여름에도 한 해 만에 마을 활동가들과 이렇게 서로 엉키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인절미가 있고요. 요 청사초롱, 뭐 하바룡 막 이런 체험들이 막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해보지 못한 체험이니까 그래도 일단 애들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요 냄비 받침 만들기는 양사초 어머님들하고 이제 처음 이제 얼굴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거기 양사초 어머님들이 갖고 오셨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 때를 계기로 저희 학교 어머님들하고 양사초 어머님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역사 쪽의 생태 체험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의령제 모듬 프로젝트라고는 조금 더 다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 단위의 거버넌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주민과 학부모 이렇게 셋이라도 어떻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성해 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아이들하고도 좀 그 저희 학교 이제 다모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꺼내 들었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막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가 마을을 그냥 무턱대고 돌아다녀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 학군이라고 그러죠. 학군에 있는 마을이 상도리, 하도리 해갖고 네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언제 다 돌아다녀 보냐고 그랬더니 주말에 다녀보자는 거예요. 저녁 때 말고 토요일에 기왕이면 그래 그럼 청소년 단체 같이 하면서 마을을 좀 돌아다녀 보자. 그래서 실제로 막 마을을 다녔어요. 그냥 무턱대고 걸어 다녔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우리 동네 저기가 우리 동네 막 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다모임 때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 평상이나 의자를 만들어 주자는 의견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더니 그 사진을 몇 장 아이들하고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마을 버스 그 정류장에 버스가 이렇게 군내 버스라고 그러죠. 강화군이니까. 군내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에 어디에는 그냥 버스 정류장 표시판만 있고요. 어느 역에 가면 막 으리으리하게 정자가 있고 막 의자가 놓여져 있는 그런 정류장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마을 버스 정류장을 보더니 여기다가 의자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의자를 놔주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이장님을 또 이제 만나는 계기가 됐고요. 마을 이장님한테 여기다가 의자를 놔도 될까요? 저희가 만들어서 놓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좀 너네들이 근데 막 고사리 손으로 1학년, 2학년 꼬맹이들이 이렇게 뭐 막 못 받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정해지면 뭐 나무를 사서 의자를 만들고 이러는 걸 우리 고학년이 맡아서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요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는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 겨울까지 아마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겨울까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평상이 지금 3개째 만들어지고 있고요. 의자는 한 지금 4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의외로 이게 나무값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상도리하고 하도리하고 숭례리 이렇게 3개 정도의 지금 마을 평상 제작 중에 있고 그
평상을 어디다 놔야 될 것인가 그 이제 장소까지가 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이거를 놨을 때 이 평상이야 뭐 물론 저희 학교 이름이나 아이들 이름이 다 들어가지만 기증식으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 누가 훔쳐갈까 봐요. 물론 평상까지는 훔쳐가지 못하겠지만 의자 정도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을과 함께 나누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6월 아이들이 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쉼터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의자하고 평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장님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어떤 뭐 운동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마을 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희 송해초등학교 같은 경우 운동회가 뭐 이렇게 마을 잔치처럼 이루어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놀거나 아니면 학부모와 학생과 이렇게 어울리는 수준이어서 가끔 송해 면사무소에서 학교를 빌려다가 면사무소 축제, 송해 면 축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졌고 해서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이루어지면서 그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또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저희 학교 학군에 평화 빌리지가 있고 또 저쪽에 그 뭐라 그러죠? 통일 전망대가 있는데 통일 전망대에서 이렇게 마이크 붙들고 설명 해주시는 이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네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마을 활동가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거는 이제 의자하고 만드는 장면인데요. 뭐 교내 체험은 이렇게 했어요. 농어촌 특속 프로그램이나 뭐 강화교육청과 연계해서 했던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했던 체험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저희 학교의 그 한 150평 정도의 반 말고도 이렇게 논을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어서 논을 만든 거예요. 원래 있던 논이 아니라 그냥 옛날 있던 사택이 없어지고 그냥 버려진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삽질로 일궜어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만든 논입니다. 그래서 논에 아이들이 좀 모내기 하는 장면이고요. 요 모내기를 하고 엊그제 가을 계절학교 때 벼베기를 했어요. 그래서 쌀이 한 30kg 정도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쌀로 떡을 하는데 뭐 그거를 뭐 한 줌의 떡이라서 뭐 이웃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럴 사정까지는 아니어서 입학식 때 그 떡을 사용을 해요. 입학식 때 유치원이랑 신입생들한테 떡을 줘요. 학교에서 농사지어서 만든 쌀로 만든 떡이다라는 의미로 아이들한테 이제 선배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동생들한테. 그냥 수확해서 감자도 요리를 하고요. 뭐 그런 사진들이고요. 김치 담그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사촌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컵받침 만들 때 도와주셨던 부분. 그리고 농촌 특색 사업으로 떡 매치기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걸 해보니까 유치원 때 말고는 떡 매치기를 해본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활동들의 사진들이고요. 그 의형제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의 역사 그리고 생태 환경, 평화 통일 그 주제로 이런 프로젝트로 주제를 잡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하죠. 뭐 PPT를 만들던가 아니면 뭐 노래 뭐라 그래요? UCC라고 하나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계절학교 맨 마지막 날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표했던 장면 여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어새를 놓고 찍은 거고요. 아니, 저어새 그림 그려서 찍은 거고, 요거 이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이번에 승천포도 갔었거든요. 고려 천도 공원이라고 해서 거기 갔다 와서 발표하는 거, 이건 이 학생들도 아마 저세 발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체험은 뭐 정족사안이랑 학교 바깥에 좀 나갔었어요. 어머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래도 학교 밖을 벗어나서 학교 밖에 프로그램을 한 2개 정도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정족산에 있는 전등사 이제 갔다 왔던 사진이고요. 승천포에 있는 연못 생태에 갔다 왔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을학교, 엊그제 했던 가을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똑같죠. 여기는 이제 쉼터 만들기 프로젝트랑 의형제 모든 밥상 공동체는 뭐 아이들끼리 밥해 먹는 거고요.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하고 가을에는 좀 알아보니까요. 이제 공연 팀들이 많이 좀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좀 아이들한테 좀 문화를 좀 즐겨보자는 의미에서 좀 많이 불렀었어요. 똑같이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젝트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이들하고 평상 만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내 체험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각각 이제 활동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계절학교 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도 제가 이 PPT 자료 맨 마지막에 또 넣어놓은 게 있어요. 벼베기 완료했거든요. 이거를 기계로 안 하고요. 저희 낫을 사용해요. 여기 지금 낫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안전교육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낫 들고 애들이 이거를 한 고학년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낫을 베서 벼 수확을 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학교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감을 따서 저 감으로 곶감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가지 공연팀이 와서 공연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었고요. 이게 저희 계절학교 끝에까지를 계절학교 중간에 요 PPT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날이 목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까지가 저희가 계절학교 기간이라서 목요일까지만 요 사진을 좀 넣어봤고요. 기대효과 이전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외에 이제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처음 오면은 이제 장담극이 고추장은 안 하고요. 된장이랑 간장 정도는 이제 뭐 송해초등학교 한 2년 정도 계시면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선수가 되고요. 뭐 텃밭이나 뭐 아로니아 요소,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수시로 따먹는 수준이에요. 그냥 아로니아는 못 먹으니까 아로니아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올해 처음 이제 효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들길 환경 정화, 강화 나들길 바로 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환경 정화하는 활동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도 고구마 수확철이나 감자 수확철에 꼭 한 번씩. 그리고 학부모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님들이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올해 이제 양사초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면서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인문 서당도 다니면서 학부모 인문 동아리 같은 것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학생 영화 만들기 체험에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냐. 그래서 뭐 주말에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다녀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직 1년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는 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학교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아서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코로나 때문이라도 학급의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확실히 적어서 너무나 많은 활동들과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를 아이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요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계속 하려고 이거보다도 더 많은 학교를 1년 내내 어떻게 다니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다 하면서도 이거를 다 하면은 1년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11월 달에 가면 이제 김장이 남았거든요. 또 순무김치도 해야 되고 된장 담그려면 또 메주도 해야 되잖아요. 메주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활동들이 학교에서만 그냥 막 이렇게 아웅다웅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마을 활동가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거의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사립학교 다니는 것 같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례를 새 학교를 들어봤는데 들을수록 참 저도 강화에서 사는 초등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많은 담당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정초등학교 김미희 선생님께서 하정초등학교의 민가나 거버넌스와 학년별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미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하정초등학교 교사 김미희입니다. 올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들어보다 보니까 전 솔직히 이거 하면서 강화의 사례가 외부에 있는 다른 좀 타청에 있는 선생님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은 하빌초등학교에서 그리고 거버넌스는 불운에서 그리고 계절학교를 단연간 하셨던 저기 송해초등학교에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워서 내년에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많이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마을 연계 모델 학교를 했고 계절 학교를 처음 운영하면서 같이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교육과정을 엄청 잘 재구성했거나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이 됐거나 뭐 계절 학교가 완전하게 정립이 됐던 게 아니어서 좀 사례 위주로 체험 위주로 했던 것으로 좀 발표를 하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활동 그리고 부족한 점, 각오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네,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민관학이라고 써 있지만 아까 이제 거버넌스 구축하였던 그 부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원래 민관학 좀 거버넌스를 조금 제대로 구축을 해보자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번에 많이 축소하여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인돌 지역 아동센터에 저희 학교 아이들이 13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좀 연계하여서 활동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좀 학교 인력분 중에서도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뭐 그 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님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좀 많이 소통하려고 그리고 저희가 좀 2022년에 저희가 100주년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장단님들, 그리고 이제 졸업하신 많은 선배님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협의를 위해서 좀 모이거나 이런 활동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같이 성찰회, 반성회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려고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뭐 교육청 저희가 늘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교육청과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면사무소 원래 면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방공호 훈련 같은 것도 받고 교통 안전 교육도 해주시고 뭐 미세먼지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하점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이들 매주 가서 이제
교육,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러고 있고요. 저희가 학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신데 저희 내가 명심초와 함께 이제 둘의 공동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교사들 연수도 진행하고 아이들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도 서로 이제 공유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작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채용이 부장님처럼 제가 막 한 장짜리 대본을 써가지고 학교 소개도 하고 강화에 막 소개도 하고 막 이러려고 다 제가 대본까지 여기 해놨는데 PPT는 만들지 않았어도 그건 이미 채용이 부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다 패스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 안에서 학교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을연계 지원팀이 되어서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조금 할 때 하빌초등학교에서 오셨던 그 조성경 선생님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최용희 부장 선생님 전에 계셨던 전유 선생님들께 좀 자료도 받고 이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했는데 테마를 조금 두어서 하면은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년별로 테마를 좀 정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 안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1학년은 자연 탐험, 2학년은 동네 탐험, 3학년은 동네 속 사람들이 모이는 곳 탐험, 4학년은 저희가 지금 4학년인데 촌락, 중심지 탐험, 그리고 5학년은 고장 속 지리 환경, 6학년은 고장과 지속 가능한 사업, 탐험 부분인데 교육과정 재구성은 아까 최영희 부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텃밭, 봉천산, 뭐 떡매치기 이런 마을 활동과 봉천산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거의 학년마다 거의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계절 학교를 처음 했지만 6월과 이제 11월에 다음 주에 꼭 진행할 예정인데 거의 함께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조금 진행하려고 하고 학년군으로 좀 진행하려고 해서 체험을 하더라도 좀 나누어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유현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이게 너무 저한테 포인트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녹여들어서 아이들에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제가 발표도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과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생각해 보니까 학교 안에서 배우고 학교 밖에서 배우고 마을 강사님께 배우고 그리고 마을에 나누고 마을 교육을 좀 견고하게 해보자 이렇게 타이틀을 두고 하면은 활동이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좀 모호한 것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부분으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하점 나비동산이라는 이런 큰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이제 교사들이 또 생태교육을 전문가한테 같이 배우고 그 전문가에게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 안에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도 키우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우아하는 모습도 찍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나비가 처음 알부터 이제 나비가 날 때까지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 텃밭이 이게 되게 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800평 정도의 고구마 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 선생님들 지금 나가셔서 텃밭 일고 계시고 내일 명선초등학교에서 오셔서 고구마 수확을 하신다고 오시는데 지금 저희 부장님들께서 밖에 나가셔서 지금 다 그거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만 지금 이렇게 너무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학년 텃밭에서 학년별로 학기 하나씩 또 고랑을 만나서 그 안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과채소를 이제 매번 이제 여름에 봄에 이렇게 수확해서 저희가 이제 땅콩을 수확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텃밭에서 수확을 하고 있고 처음 저도 이번에 기념식수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심으셨는데 모과나무예요. 저는 이 모과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되게 작은 이렇게 모과나무를 보면서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모두 다 의영제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화분을 많이 사주었고 이제 또 우리들 화분, 나의 화분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줘서 저희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소중함을 좀 깨닫게 하고 주변에 그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내 거에 대한 좀 소중함을 좀 알게 하고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화분도 키우고 아까 말씀드린 학년 텃밭을 또 일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성에 사신 것처럼 저희도 체험처를 좀 교육청에서 잘 지원을 해주셔서 떡매치기도 하고 무드등도 만들고
좀 직업 체험하는 활동도 저희가 했었고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 도서 도우미 어머니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도서 동아리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에서 배우기 부분으로는 저희가 좀 동아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무학년제 동아리부에서 동아리가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10개가 거의 마을과 연계된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라이딩부, 건강 충전소로서 아이들이 거의 이제 도보를 하거나 가볍게 뛰거나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요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활동과 이제 사진 1, 2부 그리고 UCC나 뭐 그 드론 같은 것도 있는데 거의 마을 밖에 나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오고 교장 선생님께서 좀 밖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으면 하시는 마음이 강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동아리를 많이 이제 이번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크래프트 빼고는 다 이제 관련된 부분이 다 마을과 연결된 부분으로 해서 동아리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목공이랑 댄스 부분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봉천산에 올라서 이제 봉천산이 학교 뒤에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자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밖에 나가서 체험도 하고 오시고 또 체험하고 오시고 또 여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서 여기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저기 고인돌 거기 가면 식물 원예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화분도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실시 예정으로 저희가 소리내 빵집을 했던 이유가 소리내 빵집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그리고 저희 반에 있는 아이들과 연계해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다른 학교 아이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소리내 빵집에 예약을 하고 가서 이제 빵도 먹고 저희 학교에서 예산이 이렇게 제공하는 거지만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도 연계되고 다른 학교 아이들과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내 빵집을 우선 계획을 했고요. 다른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많이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산 있게 배우기 그리고 마을숲 선생님으로 6월에는 우리 학교 나무 10월에는 봉천산 나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강산 있게 배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절학교 때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솥대 만들기, 뭐 이제 목공 선생님 불러서 목공 만들기, 하버리움도 교육을 또 따로 받았고요. 또 이렇게 또 강산 있게 배우면서 마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기 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댄스부를 위해서 여기 저희가 좀 방송 댄스부를 좀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되게 큰 전신 거울을 만들어 붙이셨어요. 아니 사서 구입하셔서 붙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방송 댄스부도 이제 키워서 강사님과 마을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목공부가 이렇게 3명인데 아이들 여기 이 친구가 저희 반 아이인데 이 친구가 조모랑 살고 되게 다혈질에 되게 힘든 아이인데 이 목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순해지고 이 목공부를 엄청 기다리고 있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을 강사님과 함께 목공부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에 있는 이제 계절학교 때 할 예정인 프로그램이고요. 학교에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잘 몰라서 학교 이름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나무 이름표 만들고 강정 만들고 이제 레저 스포츠 활동으로 아이들이 많이 동정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레포츠 활동으로 레이저 사격 그리고 천연 염색인데 저 윤리부에 있는 의형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다 모임 이제 티셔츠를 제작해서 그것을 염색하여서 같이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나누기 활동 저는 이게 되게 좋은데 마을의 나눔 자체가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있는 작물들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우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집에 이렇게 같이 가가호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아이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이런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MOU 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인무술초등학교랑 명선초등학교에서 저희가 MOU로 같이 고구마밭에 되게 큰 평수의 고구마밭을 함께 이제 처음에 이제 심고 수확하는 활동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마을에 나누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이 쓰레기 줍기를 하는데 계절학교 기간에 캠페인이랑 쓰레기 줍기를 좀 위주로 더 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데 학교 폭력, 뭐 코로나19 예방, 그다음에 이제 자살 예방,
그리고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거 예방해서 다양한 표어들을 이제 각자 만들어서 아이들이 함께 나가서 마을의 나누기 활동으로 캠페인,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공장 그 공사 그 잔재물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함께 줍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저희가 사진전이에요.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문 공연을 원래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인문 공연 부분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가까워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집 그 인근에 있는 내가 잘 모르거나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자 이제 작은 선물을 학교에서 제공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그분들께 음악 시간에 배운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노래 불러드리기, 뭐 어깨를 주물러드리기 가정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인증샷으로 찍고 선물도 드리고 좀 기쁨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진전을 해가지고 함께 미문 활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직접 경로당이나 가지 못하지만 이런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해처럼 저희가 이제 김장 작물 놔두기에 하기 위해서 지금 텃밭에 순무랑 대파, 갓 같은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집에서도 이제 김장 돕고 사진전, 거의 이제 사진전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피드백도 해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교육을 공고히로 해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10년이 넘게 봉천대라는 학교 이제 문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문집을 이번에는 아이들이 사진 예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진,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사진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께 가서 홍보도 하고 학교도 안내하고 이제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버넌스를 좀 확고하게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목공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제 학부모님들께나 이제 많은 이제 이장남들 나중에 모임 성차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이제 모여서 그런 분들을 경고히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으로는 아까 좀 외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로 학부모님들과 많이 교류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걱정이 많아서 저희가 좀 코로나로 저희가 좀 이렇게 막 하지 못해가지고 좀 교류 같은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이 아까 이제 합의는 엄청 그런 것들이 오래 잘 되다 보니까 잘 했을 텐데 저희가 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호하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력할 부분은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고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감사했던 게 아이들이 많이 이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계절학교를 통해서 많이 웃게 되었고 이제 강사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또 이제 나누거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베푸는 것에 좀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까 동기부장님은 하트도 해주셨던데 저도 함께 이제 많이 배우고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스토리를 들은 것 같아요. 학교 안팎에서 배우고 또 마을에 나누고 마을 교육을 더 공고히 하고 이런 과정을 따뜻하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들을수록 강화도로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 다음 순서는 내가초등학교 박현호 선생님께서 네 꼭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그중에 두 개만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희로애라 평화, 문화, 역사 기행 중심으로 내가초등학교 사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박현호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들리는데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이제. 네. PPT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 네. 강화 지역의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재방송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어서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 6년 전부터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계절학교를 올해는 마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을 교육과 함께하는 그런 계절학교를 운영하고자 그런 협의를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네 큰 대주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장 먼저 등교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 중간 한 번도 온라인 학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봄부터 모든 뭐 계약하자마자 등교하자마자 바로 봄 에코스쿨을 시작을 해서 봄, 여름 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가을 계절학교 주간이고요. 겨울은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네 꼭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과 함께하는 희노애락.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원래는 이 계획,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 2월 달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 계획을 한 주제를 급하게 이제 수정을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희노애락이라는 이름으로 봄 에코스쿨을 계절학교를 운영했고요. 기간은 6월 초, 6월 1일부터 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재구성 소재는 마을연계 모델학교랑 자원순환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의 요 내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항상 그 월요일 날 첫 블럭에 저희는 블럭 수업을 하고 있고요. 블럭에 그 일주일 동안 운영되는 그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을 공유를 하고 금요일 날 매일 마지막 시간에 그 일주일 동안 체험한 것들을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지에 대한 학생들 다모임. 저희도 무학년제 그 모둠을 구성해서 이제 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둠끼리 어떻게 발표를 할지 발표 계획을 세우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전학년이 모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사제 동행 체육 활동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로 교육과정 재구성한 거를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로 해서 봄에는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마을을 직접 걸어보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 학년 분별 또는 학년별로 우리 마을에 뭐가 있고 또 어떤 그 마을에 그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탐사를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화요일날 진행을 했고 수요일은 교육청에서 그 진행했던 그 농어촌 특색 프로그램 치유농업 전문가라고 해서 이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나중에 그 직업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런 활동들을 또 했고 자전거 프로젝트라고 해서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또는 그 대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건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는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시작했고요. 또 목요일도 학년별로 운영을 했고 금요일도 우리 학교 숲에 뭐 설치할 새집 만들기 그리고 또 그 MOU를 맺은 그 용들의 마을과 논을 임대를 해서 직접 모내기를 하고 벼에 그 논에 벼를 심는 그런 활동들을 한 요 간략한 일주일 동안 내용이고요. 그 결과물들을 잠시만요. 결과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염색 마스크 만들기를 마을 그 교육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학교에서 찾아오는 활동을 했고요. 이 만든 마스크는 내가면에 기부 활동을 해서 뭔가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으로 결과를 맺도록 하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농업 전문가 그리고 천연 손세정제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면 어르신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프로젝트 안전교육 중심으로 봄엔 운영이 됐고요. 각 학년별 마을 탐방하는 활동들 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회랑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마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횡단보도가 없는 그런 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한 횡단을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내가 면과 함께 이렇게 의견도 내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한 MOU를 맺은 용들의 마을 벼를 직접 임대를 해서 1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 이 과정은 이제 모내기를 직접 전교생이 들어가서 한 거고요. 아까 그 모둠별로 월요일날 첫 블럭에
이제 발표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맨 마지막 블럭에 이제 그 감동 이제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만든 그 영상이에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마스크 만든 거랑 새로 만든 거 내가면에 직접 내가 위원장님께 기부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정교 회장, 부회장과 함께 하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봄이 끝났고, 여름은 주제를 이제 우리 마을을 녹색으로 입히다. 그 봄 에코 계절학교 통해서 마을에서 탐사를 통해서 그 우리의 지역의 삶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녹색으로 해서 환경 개선 쪽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을 했고, 자전거를 이제 봄에는 안전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 여름에는 직접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고요. 주로 내가 하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주변을 탐사를 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탐사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마찬가지로 다모임 해서 발표 계획 세웠고요. 그리고 환경 개선 쪽이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뭐 재활용보다는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 그런 활동들 중심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제 저수지 주변 탐사하고 자전거 타는 그런 활동들이고요. 자원 순환 활동으로 업사이클링 활동, 외부 그 마을 교육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학교로 찾아오시게 하셔서 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그 농어촌공사랑 거버넌스를 구축한 부분인데요. 그 내가저수지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환경 개선 활동도 하고, 뭐 흙공도 만들어서 던지고, 그리고 그 낚시 하시는 분들 그 쓰레기에 버리는 거에 대한 뭐 캠페인이라든지 푯말 세우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내가 저수지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업사이클링 부분입니다. 이것도 가랜드, 저희 학교, 내가초등학교도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이제 1년 동안 제작을 하는데 한 번 쓰고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 현수막들을 재활용해서 가랜드를 만드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그 국화리에 있는 팜랜드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름 활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어떤 그 환경을 이제 해치는 그런 어떤 게임 형식으로 만든 부분이거든요. 쓰레기 신을 처치하는 그런 과정인데 참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좀 빨리 넘길게요. 지구 쓰레기신을 처치한 그런 활동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 가을 계절학교인데요. 내가 계획하는 평화, 역사, 문화, 기행이라는 대주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월요일에는 다모임 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학년별로 재구성된 내용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수요일, 오늘은 문화체험의 날이어서 루지 그리고 갯벌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평화 쪽이어서 그 전교생이 자전거를 교동도에서 탈 예정인데, 교동에서 북한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그 실향민 할아버지께 직접 그 유교를 겪으신 그런 분들한테 어떤 그 삶의 그 체험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또 들어보기도 하고, 철책선도 이렇게 나들기도 한번 체험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저희가 그 용두레 마을에 심었던 그런 논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텃밭이 있어서 고구마 수확을 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과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가을은 아직 결과물이 없어서 요 내용들, 자세한 요 내용들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을 대신하고요. 그래서 가을은 평화, 역사, 문화 쪽으로 이렇게 학년별로 재구성된 부분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아직 계획된 부분이어서 발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가 초등학교 사례까지 5학교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강화도에는 코로나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육과정이 마을과 연계해서 정말 풍성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해주신 5학교 외에도 조산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 양사초등학교가 각각의 사례를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대신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워낙 5학교의 사례가 풍성하고 나눌 것이 많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영상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 지금 패스하고, 지금 마을 자원을 각 교육혁신지구별 또 강화도별로 굉장히 많이 발굴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마을 연계 교육과정에 사용하실 수 있는 많은 마을 교육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수업에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나눔 릴레이 강화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지만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또 많이 참가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너무 풍성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꼭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꼭 보시고 강화도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나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